대선이 50일 남은 가운데 각 당 모두 경선을 시작합니다. 대선 주자들은 이번 주 전북을 찾아 민심 잡기에 총력을 쏟을 예정입니다. 영농초를 앞두고 농기계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해마다 같은 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주의와 함께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전국이 주목한 완주 로컬푸드가 매장을 연 지 5년이 됐습니다. 로컬푸드가 가져온 변화는 무엇이고 또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기획 보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19대 대통령 선거가 꼭 50일 남았습니다. 각 당이 이번 주 후보 경선에 막을 올리는데 이번에도 관건은 호남 민심입니다. 후보 경선이 호남에서 시작되기 때문으로 민심 쟁탈전이 주목됩니다. 이종휴 기자입니다. 주말인 25일 광주에서 그리고 26일엔 전북에서 경선 현장 투표를 실시하는 국민의당. 안철수, 손학규 후보가 내일 전북을 찾아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손 후보는 전북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김제 부안을 찾아 당원들을 만날 예정이며 안 후보는 무주와 남원에서 당원들을 만나고 24일에 다시 전북을 찾을 예정입니다. 전북이 국민의당 당원이 3만이 넘는 중요한 승부처라고 생각을 해서 각 후보들도 거의 전북 일정에 집중을 하리라고. 민주당 주자들도 총출동합니다. 이재명 후보와 안희정 후보는 22일 전북 도의회에서, 다음 날인 23일에는 문재인 후보가 전북을 찾아 지역 공약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25일과 26일에 호남권 선거인단 ARS 투표로 경선에 막을 올리는 민주당에서는 호남의 투표 결과가 이어지는 영남, 충청, 수도권 경쟁의 바로미터가 된다는 점에서 후보들 모두 호남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47만 당원으로서 전국의 최다 당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호남이 누구를 선택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민주당은 선거인단으로 당내 경선을 치를 예정인데 전북도민이 전체 10%를 넘을 것이란 예측이며, 국민의당은 26일 당일 도내 18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원하는 누구나 경선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유입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12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몸이 불편하거나 투표일에 근무를 하는 군인이나 경찰 등은 거소 투표 신고서를 작성해 내일부터 닷새간 주소지 시군구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도내에서 치러지는 보궐선거는 도의원 전주시 제4선거구와 군의원 완주군 라 선거구 등 모두 2곳입니다. 대형마트에서 파는 칠레산 포도입니다. 당도도 높고 맛있어 보이죠? 이 포도는 저 멀리 2만 킬로미터나 떨어진 칠레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먼 거리를 오는데 신선함을 유지하려면 약품 처리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런 우려 때문에 최근 몇 년 새 주변에서 수확한 신선한 식재료를 값싸게 먹을 수 있는 로컬푸드 매장이 인기를 끌면서 소비 패턴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로컬푸드는 단지 품질과 가격의 경쟁력을 넘어서 농민과 농촌은 물론 지역 경제까지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로컬푸드 직매장이 문을 연 지 5년, 전주 MBC는 로컬푸드가 가져온 효과는 무엇이고 또 어떤 노력이 추가로 필요한지 기획 보도합니다. 첫 시간인 오늘은 소농을 살리는 로컬푸드 이야기를 이경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른 아침, 농민 임병목 씨가 손질한 달래와 연근을 포장 중입니다. 하루 분량만 전날에 조금씩 수확해놓은 것들입니다. 차를 타고 인근 로컬푸드 매장으로 가 직접 가격을 정해 바코드를 붙이고 진열도 합니다. 소비자는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신선한 농산물을 삽니다. 인근의 대형 마트들에 비해서 저는 신선하면서 가격이 저렴하니까 꼭 와요. 저렴한 가격은 유통비용 단축으로 가능합니다. 임 씨가 이날 판매한 달래는 100g에 1,500원. 이전 유통구조라면 소비자에게 판매되기까지 도매시장과 중간 상인을 거쳐야 해서 농민이 가져가는 돈은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로컬 매장에 내면 수수료 10%를 떼고 1,350원이 농민에게 돌아갑니다. 수익이 늘어나는 만큼 소비자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겁니다. 조그마한 농사를 졌더라도 팔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수입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게 그게 제일 시골에서는 어려운 점이 해결이 됐다고 봐요. 우리나라 중소농 비율은 70% 이상. 하지만 전통시장에 내놓는 것 외엔 판로가 마땅치 않았는데 로컬푸드는 소량으로 팔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70대인 한기현 씨는 농사를 지어 손주들의 용돈벌이를 합니다. 출하량이 적지만 소량이어도 매장에서 팔 수 있고 일주일마다 판매 금액이 통장에 꼬박꼬박 정산됩니다. 우리 나이 때 어디 가서 돈 벌 데도 없고 누가 오라고도 않고 이거라도 하니까 우리가 용돈이라도 벌어 쓰고. 신선함과 저렴함이라는 유통비용만 강조됐던 로컬푸드. 하지만 진짜 가치는 농민과 소비자의 상생에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영농철을 앞두고 각종 농기계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해마다 반복되는 사고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한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로 옆에 경운기 한 대가 엎어져 있습니다. 71살 유모 씨가 몰던 경운기가 5m 아래 비탈길로 굴러떨어진 건 어제 낮 12시쯤. 이 사고로 유 씨가 현장에서 숨지고 짐칸에 타고 있던 66살 한모 씨 등 2명이 다쳤습니다. 어떤 돌발 상황에 의해서 길을 잘못 들으면서 경운기 앞부분이 이 경사면으로 쏠리면서 그 추진력에 의해서 추락한 것 같습니다. 지난 18일 임실 덕치에서는 밭작업을 하던 69살 이모 씨가 경운기에 깔려 숨졌습니다. 숨진 이 씨는 경운기를 후진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쓰러졌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몸이 많이 안 좋았어. 다 손 힘도 없지. 몸도 안 좋지. 당도 떨어지지 하니까. 올 들어 도내에서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총 30여 건. 봄철이면 농기계 사고가 급증했던 추세를 고려할 때 더 많은 피해가 우려됩니다. 전문가들은 경운기나 콤바인 등 농기계가 차량에 비해 조작이 어렵고 진동까지 강해 사고가 잦다고 말합니다. 특히 농기계 이용자 대부분이 노인인데다 농로 역시 비좁아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호장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음주 상태에서 농기계를 쓰지 못하도록 규제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농기계에 대한 규제는 없지만은 이런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음주 상태에 대한 규제가 매우 필요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야간에는 승용차와 충돌 가능성도 커 농기계에 반사경을 부착하는 등 안전 대비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40대 여성이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을 보고 차를 타고 도망쳤는데요. 30km를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차를 6대나 들이받았고 경찰관 3명이 다쳤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도로 한가운데 멈춰선 SUV 차량. 느닷없이 후진하더니 뒤쫓던 순찰차를 들이받습니다. 이어 제지하는 경찰관도 뿌리치며 달아납니다. 중앙선을 넘나들며 경찰의 추격을 가로막습니다. 운전자는 40대 주부 정모 씨. 약속을 어겼다며 지인의 집에 들어가 화분을 깨는 등 행패를 부리다 달아나던 길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전진밖에 안 했습니다. 지네가 가로막은 것밖에 없습니다. 고창에서 시작된 도주는 30km 떨어진 전남 영광에서 끝났습니다. 추격에 나섰다 이처럼 파손된 경찰차는 무려 6대나 되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피해자가 많이 흥분된 상태고 우리가 그 과정에 약간 추격전이 있었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것으로. 경찰은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신감정을 의뢰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목욕탕 배수구에 발이 빨려 들어간 8살 어린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지만 이번에도 안전 불감증이 원인이었습니다. 임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8살 이모군이 정읍의 한 공중목욕탕 온탕 안에 의식을 잃은 건 어젯밤 10시쯤. 이군의 오른쪽 다리는 지름 8.5cm의 온탕 배수구에 허벅지까지 끼인 상태였습니다.
종업원이 물을 빼려고 배수구를 열어둔 사이 탕에 들어갔다 다리가 빨려 들어간 겁니다. 구급대원들이 펌프로 물을 빼낸 뒤 40여 분 만에 김군을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그 압력이 정말 그렇게 센지 저도 몰랐고 엄청나게 세가지고 물 완전히 거의 다 빼낸 후에야 그 발이 빠지더라고요. 영업 종료를 1시간이나 남겨뒀지만 별다른 통제 없이 배수구를 열어둔 게 화근이었습니다. 탕안 배수구에는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철망도 빠져 있었습니다. 물 빼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아무래도 물 빼는 11시에 물을 빼면 1시나 이렇게 좀 더 넘게 하니까 나름대로 이제 물을 좀 일찍 빼는가 봐요. 2년 전에는 서울의 한 호텔 사우나 배수구에 30대 남성의 발이 빨려 들어가 중상을 입는 등 목욕탕 안전사고는 어른아이를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목욕탕 측에 허술한 관리 책임을 물어 종업원 40살 김모 씨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전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전주 탄소 소재 국가산업단지를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경제성을 검토해 올 하반기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전주 탄소산업단지는 전주 동산동과 고랑동 일대 63만 8천 제곱미터 규모로 92개 기업이 입주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교원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을 받지 못한 교사가 도내에만 300명에 육박해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초중등 발령 대기교사는 모두 289명으로 이 가운데 95%가 초등교사입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이 같은 적체는 교육부가 밝힌 명예퇴직이나 휴직 감소 때문만은 아니라며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 4분기에 도내에 신규 공급되는 입주 예정 아파트는 군산과 정읍 등 4개 시군에 걸쳐 2,366세대에 이릅니다. 규모별로는 60에서 85제곱미터 이하의 중형 아파트가 1,600여 세대로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소지 시군, 군의 모든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만 17살이 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그동안은 주민등록상의 읍면동에서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주소지가 전주일 경우 전주 시내 모든 동사무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한국GM 군산공장 생산 차량의 구매를 권장하는 전시회가 도청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내고장 상품을 애용하자는 취지의 이번 행사는 도청을 시작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도내 14개 시군과 5개 대학에서 진행됩니다. 전주국토관리사무소는 해빙기를 맞아 이달 말까지를 과적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적재 줄량 초과 차량뿐 아니라 적재 불량 차량, 불법 구조 변경 차량에 대한 단속을 진행합니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통행이 빈번한 국도와 지방도는 물론이고 우회도로 길목에서도 불시 단속이 진행됩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필리핀 어학 연수 중 학생들을 폭행한 인솔교사 26살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필리핀에서 진행된 어학연수 과정에서 초중학생 11명의 뺨을 때리거나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연수를 주관한 사단법인 측이 여행비를 부풀렸다는 의혹도 추가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제경찰서는 전선을 잘라 내답한 50살 이모 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월 김제 성덕면의 한 도로에서 전신주에 올라가 전선 150m가량을 자르고 그중 50m를 훔치는 등 2달간 도내에서 33차례에 걸쳐 4,300만 원 상당의 전선을 훔쳤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